자, 오늘 저 신축 진단 시간에는 저희가 요즘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내년에 뭐 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진실을 좀 저희가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란에 대한 우려는 양방향에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양방향에 있지만은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세 대란이 심각한 게 대도시, 특히 수도권입니다. 그게 입주 물량 폭탄이 계속 펴지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속 입주 물량이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에는 하방 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반대편에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이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라든가 이거 봤을 때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매매가는 떨어져야 하는 게 정상의 상황이에요. 하방 압력, 상방 압력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영향이 나타날 거냐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 수도권에서도 외곽이 입주 물량 터지는 지역은 워낙 많이 터져요. 뭐 한 10,000원, 20,000원씩 터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세가는 거의 뭐 역전세난이 날 거다 날 정도로 되겠지만은, 근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터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공급도 없고 이러니까 전세 수요는 계속 있고, 그래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아. 그럼 수요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다 괜찮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전국적 상황 또는 대도시권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매를 중지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세 수요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전세 수요가 높아지니까 전세가는 상승 압력이 높다. 근데 다만 지방 뭐 이런 데 봤을 때는 공급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하방 압력에는 그 지역들은 보합 또는 하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이라든가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전세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년 후년도 계속해서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것들이 전세의 압력이 가장 큰 강남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그렇죠. 뭐 대포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은 생긴다면은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상승 압력이 높은데, 그 외곽 지역은 내년까지는 조금 뭐 공급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덜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택 보급률을 지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정확도는 그렇지만 어쨌든 인구층 명당 주택수 이런 걸 우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전세 가격 상승률 이런 지표나 통계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 지역별로 생활권별로 다르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미래의 전세 가격 전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입주 물량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국지적이고 지역별.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약간 증가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주 물량도 또 검토를 또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증이 중요해요. 매실이 되고 또 새로 입주가 되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올해부터 향후 한 2, 3년간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2, 3년 전부터 분양 물량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알 수가 있죠. 이게 한 30개월 시차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서울은 따라서 낮은 주택 보급률, 그러니까 96이라는데 이게 이제 98% 정도 올해 말이 될 거라고 국토부는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약 98에서 현재 이게 약 100%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적정하게 보통 보는 건 한 105%, 우리가 한 5%는 늘 정상공실, 자연공실률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리고 110이 넘어가면 과잉공급, 100 이하는 과소공급이다. 그러니까 100 이하가 되면 전세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나 인구 천미당 주택수가 굉장히 낮았던, 이 지표가 낮았던 걸 감안하면 왜 서울에 지금 전세난이 이렇게 장기간 또 오랫동안 많이 급등했는가, 미친 전세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라는 게 지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좀 다행인 점은 이제 공급이 이제 입주 물량이 실제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나 강남권에는 이제 또 역시 재건축 이주도 동시에 일어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예측이 이제 좀, 그러니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수도권은 조금 다행인 점은 평택, 화성, 진탄
그다음에 남양 쪽 김포, 고양 이런 데서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입주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공급 부족의 이런 전월세 수요를 좀 흡수할 수 있다. 전세가는 이제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몰리면은 폭락할 수도 있고 이주 수요가 있으면 폭등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라는 거는 워낙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6에서 9%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출 금리는 특히 가계 대출에서 전세 뭐 무슨 자금 우대 금리 하면은 한 2% 후반대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전세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월세로 전환할 것이다. 그게 보여지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서울도 한 5개 구역으로 나누거든요. 반경 한 5km, 7km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강남에 집이 부족하고 저기 이제 은평구에 집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안 가요. 반경 5km, 7km 내에서의 그 마이크로한 시장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숫자는 이렇게 가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겠지만은 그 지역별로는 굉장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는 이제 금리도 영향을 미쳐요. 월세 전환율도. 그러나 이제 이 연령별로 보았더니 고연령으로 갈수록 전세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거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주거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걸 가성비라고 또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금리가 월세를 선호하지만 이제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선호하는 전세가 주거비가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는 제가 볼 때는 사라지지 않는다. 고령층으로 가고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사람일수록 전세 수요는 또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죠. 근데 저는 젊은 층들에게 늘 강조합니다만 월세 사는 사람이 가장 주거비 부담이 많이 내요.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20, 30대에게는 절대 월세에서 벗어나서 전세로 가라. 청주도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지금 이렇게 보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야 돼요. 자산 관리 관점에. 그러면 결국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와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주택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가 수요냐 전월세 수요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차가 수요로. 그러나 그래서 전세가 매매는 약세를 보이고 수요가 감소해서 전세는 수요가 늘어서 전세가 오르지만 전세가율이라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전세가 오르면 약간의 돈을 보태서 자가 수요로 전환하는 그런 수요가 또 늘어나게 돼요. 장기간 아니어도.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매매 가격을 뭐 안정시킨다. 뭐 안정이면 좋겠는데 자꾸 하락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것도 정책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5년 지나서 되면 괜찮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전세가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매매 가격도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다. 전세가 매매 가격을 지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것들도 대표님, 같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대표님 5년 지나서 오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번 정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5년 지나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실수요자도 잘 봐야 될 게 전세가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거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얘기와 이제는 실수요로 그러니까 매입 수요로 전환할 때가 아닌가라는 지표로 삼아도 괜찮을 듯해요.